미다스는 닥치는 대로 만져보았다. 돌을 주워들자 돌은 황금덩어리가 되었다. 미다스의 손이 닿자마자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는 황금사과가 되었다. 궁전으로 들어가 왕이 앉는 의자를 만지자 의자는 곧 번쩍거리는 황금의자가 되었다. 이렇게 온통 황금으로 둘러싸인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미다스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온 행운을 축하하기 위해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려오라고 명령했다. 하인들은 곧 온갖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찬 상을 내왔다. 먼저 먹음직스러운 빵을 쥐고 입으로 가져갔다. 아, 딱딱해. 방금 구워낸 말랑말랑한 빵은 미다스의 손에서 황금으로 변해 버렸다.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미다스 왕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부터 생각나지요. 저는 어릴 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비표준어이고 미다스의 손이 맞다고 합니다. 미다스 터치? 무엇이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졌을 때 금으로 변한다면 어찌 되는 걸까요? 미다스 왕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원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미다스는 프리지아라는 나라의 왕이었다. 미다스의 아버지는 원래 고르디아스라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 사실인즉슨 프리지아 사람들은 미래의 왕은 진마차를 타고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고르디아스가 아내와 아들을 태운 진마차를 타고 프리지아에 왔던 것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왕이 된 미다스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신들을 공경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들이 술에 취한 노인을 미다스 앞으로 데려왔다. 전하, 이 노인이 술에 취해 들판을 헤매고 있기에 데려왔습니다. 그래, 불쌍한 노인이구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잘 모시도록 해라. 그런데 술에 취한 노인은 실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부인 실레노스였다. 디오니소스는 실레노스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미다스가 실레노스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실레노스를 열흘에 걸쳐 환대하고 잘 보호해준 대가로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무슨 소원이든 말해보라고 했다. 아무런 대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다스는 공손하게 사양했다. 아니다. 그대의 착한 마음씨가 가상하니 무슨 소원이든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보거라. 미다스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 궁리했다. 그러고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디오니소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게 정말 그것이란 말이냐? 디오니소스는 이상하다는 듯 미다스에게 다시 물었다. 미다스가 그렇다고 다시 대답하자 디오니소스는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듯 마지못해 생각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된 미다스는 너무 기뻐서 당장 시험해 보았다. 정원에 있는 참나무 가지를 꺾자 순식간에 손안에 잡힌 가지는 황금 가지가 되었다. 오, 이건 정말 굉장하구나. 미다스는 닥치는 대로 만져보았다. 돌을 주워 들자 돌은 황금 덩어리가 되었다. 미다스의 손이 닿자마자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는 황금 사과가 되었다.
궁전으로 들어가 왕이 앉는 의자를 만지자 의자는 곧 번쩍거리는 황금 의자가 되었다. 이렇게 온통 황금으로 둘러싸인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미다스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온 행운을 축하하기 위해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려오라고 명령했다. 하인들은 곧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상을 내왔다. 미다스는 먼저 먹음직스러운 빵을 쥐고 입으로 가져갔다. 아, 딱딱해. 방금 구워낸 말랑말랑한 빵은 미다스의 손에서 딱딱한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깜짝 놀란 미다스는 포도주 잔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포도주 잔은 황금잔으로 그 안에 담긴 포도주는 녹은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미다스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닥치는 대로 상에 차려진 음식물을 만져보았다. 그러자 상 위의 음식은 물론 상조차도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미다스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어. 내가 어쩌다가 그런 선물을 달라고 했담. 미다스는 후회가 막심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다가 미다스는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더듬더듬 설명해 나갔다. 그러고는 제발 자신에게 준 불행의 선물을 다시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다. 자비심이 많은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었다. 그래서 미다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팍톨로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그 강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그 물속에 그대의 손을 담가라. 그러면 그대의 능력이 없어질 것이다. 미다스는 디오니소스가 일러준 대로 팍톨로스 강을 찾아가서 강물에 손을 담갔다. 그러자 강가의 모래가 모두 황금 알갱이로 변했다. 그렇지만 강물은 황금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미다스는 뛸 듯이 기뻤다. 손을 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사라진 것이다. 그 후로 미다스는 황금은 물론 부귀 영화를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궁전을 떠나 시골로 가서 살았고 그곳에서 들판을 신 판의 숭배자가 되었다. 판은 피리를 잘 불었다. 어느 날 판은 문득 리라를 잘 다루는 아폴론과 자신 중 누가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지 시합을 하고 싶어졌다. 아폴론은 판의 도전에 응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판정은 산의 신인 트물로스에게 부탁했다. 아폴론과 판이 시합을 하게 된 날 숲은 더욱 빛나고 새들은 더욱 활기차게 지저귀었다. 산 전체가 둘의 시합을 기대하는 듯했다. 판을 섬기는 미다스도 시합장에 초대되어 갔다. 산의 신인 트물로스는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냈다. 그러고는 심판석에 앉아 둘의 시합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했다. 먼저 판이 피리를 불었다. 피리 소리는 청아하게 숲속을 울렸다. 그 꾸밈없는 소리가 미다스에게는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음악이다. 판의 피리 소리는 정말 굉장하단 말이야. 다음에는 아폴론이 나섰다. 위엄이 넘치는 태도로 아폴론은 리라를 연주했다. 신비로운 선율이 숲속을 감싸고 돌자 숲속의 짐승들과 샘물조차 숨을 죽이는 듯했다. 너무나 아름다운 리라 소리에 심판관인 트물로스도 넋을 잃었다. 아폴론의 연주가 끝나자 트물로스는 즉각 아폴론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미다스는 트물로스의 판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폴론의 음악이 더 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판의 음악이 훨씬 더 훌륭해. 미다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실합장은 혼란에 빠지고 심판을 맡은 트몰로스는 당황했다. 아폴론의 음악이 더 훌륭하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으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렇지만 미다스는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폴론도 마침내 화가 나서 생각했다. 미다스의 귀는 정말 형편없군. 저런 무식한 귀는 인간의 귀라고 할 수 없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아폴론은 슬그머니 미다스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미다스의 귀가 차츰 늘어나더니 이윽고 잿빛 털로 뒤덮였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신의 귀를 만져본 미다스는 깜짝 놀랐다. 아니, 내 귀가 당나귀 귀처럼 되었잖아. 미다스는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인간이면서 신들의 일에 끼어들어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던 것을 뉘우쳤다. 미다스는 귀를 가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다. 이거 큰일 났군. 이런 귀를 가지고서는 누구 앞에도 나설 수 없어. 옳거니 좋은 방법이 있다. 미다스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제일 커다란 모자를 찾아냈다. 그러고는 귀를 잘 모아 모자 안으로 집어넣고 모자를 푹 내려 썼다. 그때부터 미다스는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모자를 벗지 않았다. 그러나 모자를 벗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머리카락이 자라서 이발을 해야 할 때였다. 그럴 때면 하는 수 없이 미다스는 모자를 벗어 이발사에게 자신의 당나귀 귀를 보여야 했다. 이발사는 미다스의 괴상한 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미다스는 이발사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이발사는 미다스 앞에서 맹세했다. 미다스의 당나귀 귀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지만 이발사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이발사는 미다스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 기막힌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몹시 답답했다. 이발사는 강가로 나갔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발사는 구멍을 하나 팠다. 그러고는 그 안에다 대고 속 시원하게 외쳤다. 전하의 귀는 당나귀 귀다. 전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그런 다음 그는 그 구멍을 흙으로 다시 메웠다. 그제야 이발사는 속이 확 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얼마 후 이발사가 흙을 메운 그곳에 갈대가 자라났다. 갈대는 얼마 안 가 무성하게 자라서 바람이 불 때마다 휘휘 흔들렸다. 그리고 갈대가 흔들리면 바람 소리에 섞여 이상한 외침이 흘러나왔다. 전하의 귀는 당나귀 귀다. 전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결국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미다스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바람이 불 때면 강가의 갈대밭에서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